네, 반갑습니다. 보험 칼럼,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고, 또 한 달 정도 또 숨가쁘게 여러분들이 또 지내셨고요. 또 긴 연휴도 지내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병원 보험 청구 살림을 조금 살펴보시자는 마음으로 소액진료 수가에 대해서 조금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소액진료 수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부분 중에요. 공단에서 의료기관에게 돈을 지불하는 제도 방식이 바로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 방식을 통해서 건강보험 청구금을 의료기관에게 지불해주고 즉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별 수가제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불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금 와닿지 않으시도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진료 수가화돼서 쉽게 말하면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구강검진을 한다거나 또는 마취를 한다거나 또 방사선 촬영 행위라든지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진료 수가에 에, 인정을 받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한 진료에 대해서 그것을 청구하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부 다 근거를 남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료 기록부에 그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어떤 사소한 진료 행위들이 전부 다 진료 수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면 진료비 청구를 하다 보면 소액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단하게 처치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청구하지 않고 누락하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어떤 수가가 있냐면 바로 후처치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강외과적인 어떤 수술 후의 후처치, 그리고 치주 치료에 관련된 후처치, 이런 행위들을 실제로 큰 진료에 대한 주된 수술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청구를 하시는데 이후에 그 수술한 부위에 대한 어떤 처치, 즉 뭐 소독이나 또는 봉합사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그 수술 부위에 대한 환부 체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처치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런 수가들에 대해서 대부분 쉽게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거나 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청구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까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후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100%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치의 경우에도 이게 구강외과 수술을 했느냐 아니면 치주치료에 따른 후처치냐, 치주치료에 대한 이후의 후처치냐에 따라서 구강외과적인 수술 후처치와 그리고 치주치료 이후에 이어지는 치주치료 후처치로 이렇게 수가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구강 내 소염술 같은 것들 보통 치주치료 후처치로 후처치를 많이 넣으시는데요. 구강 내 소염술 같은 경우에는 구강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바로 수술 후처치를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가 보시면 수술 후처치 단순 부분하고 또 치주치료 후처치 가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게 더 높은 수가인지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사례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자, 첫날 38번 발치, 그리고 우리가 치석 제거다, 즉 연이레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예,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발치와 연이레 스케일링은 각각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원했을 때 38번 발치한 부위에 대한 소독, 브레싱 또는 봉합사 제거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48번을 발치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38번에 대한 소독, 즉 수술 후 처치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또 48번은 발치료를 각각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38번에 대한 소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면 이것을 또 수술 후 처치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일째 48번에 대한 봉합사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16번 비급여 처치인 인내의 간접 충전을 위한 인상체득을 하게 되면 이때 인내의에 대해서는 이제 비급여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48번 발치 부위에 대한 봉합사 제거는 역시나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처치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 3일째 같은 경우에 16번 비보험 진료에 너무 주된 행위로 이해를 하시고 또 기록도 그 부분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8번에 대한 봉합사 제거한 부분은 분명히 진료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가화할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8번 봉합사 제거에 대해서 수술 후 처치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찰료라는 것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례 보시면 첫날 파노라마와 38번 매복치 발치를 합니다. 각각 인정이 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내원에서 38번 발치한 부분에 대한 봉합사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당일에 연일의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즉 치석 제거 날을 합니다. 자, 이때는요. 치석 제거와 그리고 봉합사 제거 부위가 쉽게 말하면 어, 동일 영역, 동일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 후처치에 대해서 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근 기준에 의하면 이 치주 치료를 한 부위에 어떤 수술 후 처치가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진료 기록은 작성은 하시되 치석 제거 나에 대해서만 즉 수술 후 처치는 따로 산정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일째 38번 발치와 소독, 그리고 2차 치석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때 38번에 대해서 이제 실 뺀 곳이 또 음식물이 끼거나 그러면 소독할 수 있겠죠. 그럼 수술을 처치죠. 자, 연일을 스케일링 하고 나서 2차 치석 제거를 하게 되면 치주치료 후 처치 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처치와 치주 후 처치는 동시 선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수가가 조금 더 높은 치주 후 처치가 아닌 수술 후 처치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적절하십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면 자, 1일에 파노라마 치석 제거, 즉 이거는 이제 잇몸 치료가 필요한 치석 제거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6부위가 나왔고요. 그리고 26번에 대해 단순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서 21번부터 27번, 즉 2분의 1학에 대한 치주 소파술과 그리고 21번과 27번 그 영역 안에 있는 26번 발치했던 부위에 대해서 소독을 시행했죠. 자, 이때는 치주 소파술이라는 치주 수술 안에 발치와 소독, 즉 수술 후 처치가 포함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치주 수술 후 처치는 죄송해요. 수술 후 처치는 인정이 되지 않고 치주 소파술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와 그다음에 후 처치가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 동일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는 주된 수술인 치주 소파술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3일째 20번 때 2분의 1학에 대해서 후 처치를 시행했고 31번부터 37번까지 치주 소파술을 했다. 그럼 이때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20번대에 대한 치주 터치 간단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0번대에 대한 치주 소파술 2분의 1학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일대 내용에서 31번부터 37번까지의 치주 소파술 하고 나서의 소독, 즉 치주 후 처치를 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0번대에 대한 치주 소파술을 했다라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날 파노라마와 치석 제거, 즉 치주 치료가 필요한 치석 제거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 즉 10번대 구치부에 대해 치주 소파술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위에 대해 2차 치석 제거를 진행합니다. 이때는 10번대 구치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후처치, 치주 치료 후처치를 청구하고 그리고 10번대 구치부, 즉 3분의 1학당 에 대해서는 치주 소파수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14번부터 17번까지 치주 소파수를 하고 나서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치치료 후처치가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내원에서 14번부터 17번에 대해 염증이 재발되지
염증이 재발되어 시즌 절제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5일째 14번부터 17번까지 시즌 절제술로 소독을 시행합니다. 이때 치주치료 후처치 가가 아니라 치주치료 후처치 나라는 치주수술 후처치의 수가를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내온에서 치은절제술 한 부분에 봉합사를 제거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치주치료 후처치 나, 치주수술 후처치가 산정이 가능한데요. 치주 치료 후 처치는 가가 있고 나가 있죠. 그럼 가의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뭐냐면 치석 제거 후, 치근 활액술 후, 그리고 치주 소파 후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주 치료 후 처치 가를 산정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 치주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전부 다 치주 치료 후 처치다. 즉 치주 수술 후 처치라는 이런 수가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수가에 대해서 자주 놓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화면 자주 청구하는 화면이 아니라 대부분은 쪼끔 그 대분류에서 치주 파트라는 곳에 가면 보통 뭐 치주 후처치 복잡 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쪼끔 숫가를 찾아서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로는요. 1일에 파노라마와 치석 제거, 이때는 이제 연일에 치석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26번 발찌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번 발찌한 부위에 당일에 비급여 임플란트 골리식을 동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될까요? 그래서 파노라마 치석 제거 그리고 26번 발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6번 임플란트 골리식은 이제 비보험 청구가 되겠죠. 자, 이날 26번 발찌와 비급여 임플란트를 동시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26번 치아는 비급여 임플란트가 최종 수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원에서 드레싱을 한다거나 봉합사를 제거할 때는 결국은 비급여 임플란트에 이어지는 소독 그리고 봉합사 제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급여 진료에 포함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건강보험으로 산정하시는 것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놓쳤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다음번에 다시 만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